트럼프가 탄핵당할 수도 있어요. 진정으로 자유를 사랑하는 미국은 아직 있습니다. 그 미국 사람과 친해지기 위해서도 미국적 가치와 자유진영의 고귀한 가치, 한미동맹의 가치를 모독하고 무시하는 트럼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글과 말,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나 약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언론 보면은 참 이상하다. 한국에서 들고 일어날 줄 알았는데 안 들고 일어난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해도 한국 정부도 그렇고 한국 사람도 가만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전문가들에서는 이런 글까지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한국 사람 믿고는 한미동맹 유지할 필요도 없다. 주한미군 주둔할 가치가 없다. 한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오히려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해야 사생결단으로 정신을 차리지 않겠느냐. 김정은의 호감을 가진 사람이 70%가 되는 국민을 믿고는 한미동맹 유지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이 틀린 말입니까? 한미동맹에 의존하다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타락해버렸습니다. 가장 큰 타락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대한민국 국민처럼 비겁한 국민은 없습니다. 지구상에서. 김정은이 경제력에서 50분의 1인데 그 김정은이 무서워가지고 주한미군 없으면은 우리는 죽는 것처럼 이렇게 사색이 되는 사람. 그러면서 자기는 싸울 생각 하나도 안 하고 돈 쓸 생각도 안 하는 사람. 설마 김정은이 속였느냐? 미국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복지에 모든 것을 걸고 살찐 돼지처럼 살았던 한국인 아닙니까? 이제 대한민국을 지켜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을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을 지켜주지 않고 김정은을 지켜주는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믿었던 트럼프도 배신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의 선택은 뭐냐? 앞으로의 선택은 뭐냐? 하는 것이죠. 선택은 뭐냐? 생존 문제니까 목숨 걸고 싸우는 게 선택입니다. 이것은 국가 생존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존입니다. 생명, 재산, 자유를 지키는 겁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살아있으면 대한민국 체제를 지킬 수 있는데 한국의 민주주의가 지금 곳곳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법부의 형태를 보시면은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사법부의 독립을 스스로 포기해가지고 검찰한테 갖다 바치는 그런 자해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생일 없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오는 8월 15일은 건국 70주년으로 거창하게 기려야 하는데 그게 대한민국 건국 기념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년을 상해 임시정부 100주년으로 기리겠다는 겁니다. 그거는 상해 임시정부지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1948년 8월 15일도 생일이 아니고 1919년은 상해 임시정부 생일입니다.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상해 임시정부 생일입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생일이 없어요. 그런데 북한은 생일이 있습니다. 생일. 원래 아마 공화국 창건 70주년 열심히 할 겁니다. 거기에 또 한국 사람 보낼지 몰라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한반도에 정통성이 있는 국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셈인데 이런 자해 행위 대한민국의 뿌리를 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침묵하고 저항을 하지 않는다.
왜 그러느냐? 그게 바로 한미동맹에 의존한 대가입니다. 자기의 생존을 외국에 맡겨놓고 자신은 웰빙에 전념하는 국민은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지금 바로 대가를 치르는 날이 왔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축구가 하나의 대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축구. 그렇다면은 김정은, 문재인 정권, 트럼프 정권은 그러면 탄탄대로냐? 그건 또 다르죠. 대한민국 국민만 위기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이 유동적으로 돌아갈 때는 다 위험합니다. 다 위험합니다. 이때 한 발짝 잘못 놓으면은 그냥 가는 수가 있습니다. 한 발짝 바로 놓으면은 또 이기는 수가 있고,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는, 세상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는 큰 위험 부담이 없어요. 그러나 세상이 바뀔 때는 정신 안 차리면은 큰일 납니다. 제일 비근한 예가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했을 때 군사 분계선을 38도선으로 걷는 제안을 미국이 스탈린에게 했습니다. 소련군은 38도선까지만 내려와라. 그럼 남쪽은 우리가 관리하겠다. 이 제안을 했을 때 스탈린이 뭐 그렇게 할 거 있느냐. 지금 소련군이 만주를 다 석권하고 지금 함경북도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한반도는 우리한테 넘겨주면 좋겠다. 우리가 부산까지 내려가겠다. 이렇게 하면 도리 없습니다. 미국이 할 수 없다. 왜냐? 미국은 그때 오키나와에 있었어요. 오키나와에. 한반도까지 전개할 여지가 없었고 한반도를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스탈린이 놀랍게도 그렇게 하자 하고 즉각적으로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38선이 생겼죠. 38도선이 축복입니다. 바로 전쟁이 끝나고 새로운 질서가 재편될 때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결정한 거 하나가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을 살린 이처럼 앞으로 진행될 상황은 작은 실수가 아니라 큰 실수가 일어날 수도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지금 김정은 정권의 고민은 뭐냐? 김정은이가 이제는 핵미사일 능력을 확보를 했다. 지금 제일 기분 좋을 겁니다. 김정은이가 이 순간 제일 기분 좋아요. 역시 핵무기가 힘이 있구나. 핵무기를 개발해 놓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비행기 타고 20시간 날아와가지고 나를 만나러 온 거 아니냐. 그리고 핵무기를 개발해 놓으니까 이제는 핵보유국 대우를 받고 있다. 이번에 트럼프하고 만난 거는 비핵화 회담이 아니고 같은 핵보유국으로서 앞으로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핵 군축을 서로 좀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만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권위가 상당히 높아졌겠죠. 그러나 한편 김정은이는 이제 지금부터는 핵무력 완성에는 성공했으니까 또 다른 하나의 정책 약속했던 게 있습니다. 사회주의 경제를 발전시켜서 북한 인민들을 잘 먹게 만든다 하는 약속을 했어요. 이제 이쪽으로 신경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는 순간 김정은도 늪에 빠집니다. 사람이 그동안에 어떤 강도질만 하고 있을 때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그러나 강도질 때 해보니까 가족도 생기고 하니까 나도 이거 좀 개화천선 해가지고 돈벌이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강도가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그때부터 실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김정은이가 지금부터 머리가 아플 겁니다. 김정은의 고민은 대충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미국하고 친해지는 게 이게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북한 체제가 어떻게 해서 유지되느냐 하면은 반미로 유지되는 나라입니다. 저게 반미. 미국이라는 적이 있다. 그 미국이라는 적이 우리의 동족인 남조선을 강제 점령하고 있다. 미국을 몰아내고 남조선 동포들을 구해야 한다. 그러려면 우리가 참아야 한다. 고생해야 한다. 미국을 주적으로 삼았습니다. 그 교육을 70년 동안 해왔어요. 70년 동안. 그런데 미국하고 친해진다 하면은 주적이 없어지고 주민들한테 더 고생하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적이 없어지고 적과 지금 서로 교섭을 하고 국교를 트고 할 판인데 여기에 아주 심각한 고민이 있어요. 심각한 거. 그러니까 이 체제를 지탱하는 논리 하나가 무너지는 겁니다. 또 하나, 자, 개혁 개방한다 합시다. 개혁 개방하면은 뭐가 들어옵니까? 돈만 들어옵니까? 사람도 들어오죠. 정보도 들어오죠. 기술도 들어옵니다.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북한 주민들이 아, 김일성이 저 가짜였구나. 김일성이가 혁명군을 데리고 와가지고 북한을 해방시켰다. 이렇게 믿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소련군이 한 거구나. 남한이 무지하게 잘 사는구나. 북한 3대 세습체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모택동은 왜 견뎠느냐? 고진명은 왜 했느냐? 고진명, 모택동과 김정은은 차원이 다르죠. 모택동과 고진명은 지지가 있었어요. 인민들의 지지가 있었습니다. 또 나름대로의 정통성과 정당성이 있었어요. 김정은은 그게 없습니다. 김정은은 거짓말이 너무 많아요. 거짓말의 산을 만들었는데 이 산이 무너질 때 견딜 수 있느냐? 견딜 수 있느냐? 또 북한의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마당이 커지고 있어요. 한 400개가 된다고 해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장마당이 커지고 있다는 말은 장마당을 통해서 정보도 교류되고 물건도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이 깨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서로 경쟁한다는 거죠. 북한 사람들이 경쟁 마인드가 이제 생겼다고 그래요. 경쟁 마인드. 그렇게 되면은 김정은의 통제력은 약화될 것이다. 고민입니다. 그럼 문재인 정권은 뭐냐? 이번 선거를 해서 압승하고, 이번 선거는 사실은 제일 큰 선거 운동원이 트럼프 아닙니까? 이번 선거를 망친 거는 트럼프입니다. 3월 초에 트럼프가 정의용 특사 이야기를 듣고 그럼 5월 중에 김정은하고 만나겠다고 발표하는 순간 세계가 전부 다 트럼프 김정은 역사적 회담 쪽으로 언론이 다 쏠려버렸습니다. 한국은 중간에 또 4월 27일 날 판문점 회담도 있고 해가지고 그날부터 6월 13일 투표 날까지 온통 남북 관계가 지면을 휩쓸었습니다. 여기에 또 선전선동에 능한 좌파들이 언론을 이용하고 언론이 90%가 지금 친정부로 들어간 바닥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선거운동에 대한 보도가 이루어져야 무슨 선거운동을 하는데 전부 다 남북관계 핵 문제로만 갔는데 선거운동을 한들 자신을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 당 보고 찍는 거 아닙니까? 홍준표가 잘못한 게 아니고 트럼프가 회담을 받는 바람에 이번 선거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들이 이제는 문재인 정부한테 모든 것을 줬으니까 앞으로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자.
이런 심리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의 고민은 이젠 남 탓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가 잘못되면은 전 정권 탓도 하고 해야 되는데 야당이 발목 잡아서 그렇게 했다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모든 책임을 갖고 남 탓할 수 없게 됐다. 우리 국민들이 또 권력을 다 몰아준 다음에는 네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자 해가지고 딱 벼르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항 정신이 강하죠. 그 다음에 경제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죠. 권력을 가지면은 죽일 사람도 살리고 살릴 사람도 죽입니다. 권력을 가지고는 많은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과학도 무시하고 사실도 무시하고 법률도 무시합니다. 그런데 권력이 안 통하는 데가 한 군데 있는 거 아닙니까? 경제가 권력이 안 통하죠. 경제에 대해서 올해 6% 성장하라고 명령하면은 그렇게 따라줍니까?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이 정책은 과학을 무시합니다. 가장 안전한 원자력 발전소를 가장 위험하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 원자력 발전소를 지금 폐기시키고 있는데 그것이 다 경제에 부담을 주죠. 드디어 산업용 전기료까지 오를지도 모릅니다. 아니, 오를 겁니다. 틀림없이. 최저임금, 주 52시간 단축 근로를 강요하는 것. 경제는 복잡할 것 같지만은 경제의 핵심은 일입니다. 일자리입니다. 일. 사람을, 국민들을 열심히 일하도록 만들면 경제가 발전합니다. 또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의 수준을 높여가지고 노동이 아니라 머리를 써서 일하면 돈을 더 많이 법니다. 모든 것은 일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정책이 될 수 있는 대로 일을 하지 마라. 일을 덜 하라. 이 정책 아닙니까? 그러면 경제가 발전할 수 없는 거죠. 경제가 무너질 때 국민들이 과연 압도적인 지지를 계속 보낼 거냐. 거기에서 문제가 생길 겁니다. 경제를,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는 우리 애국 시민들은 경제를 면밀하게 들여다보면서 책임을 따져야 됩니다. 지금 일자리가 줄어들고 기업인들의 불안감이 늘어나고 중소, 특히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고 자영업자들 피해 보고 있고, 이 책임은 누구냐? 이 책임은 누구냐를 따져야죠. 역대 정권 중에서 이렇게 과학을 무시한 정권은 없습니다. 특히 원자력 발전소 백지화라는 이것은 그 자체가 헌법 위반입니다. 박근혜 탄핵은 국정농단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국정농단도 아니고 그냥 남편 없는 여성 대통령의 사적인 인간관계에서 빚어진 사소한, 국가 전체로 보면 사소한 사건인데 이 원자력 발전소 백지화는 이것은 헌법 위반에다가 직권 남용에다가 헌법 위반, 법률 위반, 손해배상, 형사처벌까지 다 가능한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지금 행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대한민국 경제를 망가뜨릴 겁니다. 에너지 정책은 결정적인 거 아닙니까? 원자력 공학을 전공하려는 사람이 이제는 없어졌다고 해요. 이제는 드디어 문재인 정권이 원자력 기술의 실을 말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기술의 실은 뭐냐? 사람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일본이 완전히 황폐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전후에 10년 안에 다 일어났어요. 왜 일어났습니까?
일본, 독일이 가지고 있었던 기술자, 과학자가 살아있으니까 다시 이렇게 세운 겁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더라도 핵 기술자가 살아있으면 금방 따로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원자력, 대학에서 원자력을 전공하겠다는 학생이 어느 대학 가 있었던 건 어디서는 한 사람도 없어져 버렸죠. 이런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세계 5위, 6위 하는 이 한국의 원자력 발전은 가장 안전하고 어느 정도 안전하냐? 방사능 누출로 다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방사능 누출 사고 한 번도 없었던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그리고 가동률도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이것을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에 연설을 하면서 가장 위험한 원자로인 것처럼 규정을 하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야기를 하면서 후쿠시마 원전으로 1000명 이상이 죽었다고 하니까 그 다음날 일본 정부에서 그게 무슨 통계를 가지고 하느냐, 우리는 한 사람도 안 죽었다고. 허위 사실에 근거한 정책이죠. 원자력 발전소의 우리 역사를 보면 아주 눈물겹습니다. 1956년에 이미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 문교부에 원자력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서울대학에 원자력공학과를 만들었습니다. 1958년에는 시험용 원자로를 도입을 해가지고 실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원자력 기술자를 이미 만들어 놓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고리 원전이 가동하기 시작한 1970년대가 되니까 우리가 준비된 인력이 발전소를 바로 인수를 해가지고 우리 기술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외국 사람이 지어주었지만 우리가 돌리기 시작했어요. 한 10년 흘러가니까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더 흘러가니까 우리가 원자로를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에서 최고의 원자로를 지금 우리가 설계해가지고 수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을 없앤다. 이것은 사람을 10만 명, 몇십만 명 죽이는 거하고 똑같은 학살입니다. 기술 학살이에요. 기술 학살. 기술 학살은 사람 죽이는 거하고 나중에는 비슷한 결론으로 갈지 모릅니다. 학살. 기술 학살. 원자력 학살 사건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학살 사건입니다. 경제가 버틸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그 다음에 비핵화 사기극도 언젠간 들통이 날 겁니다. 언젠간 미국에서 먼저 나올 거예요. 미국 북한 협상해보다가 폼페이오나 트럼프 같은 사람은 자기가 실수했다는 것을 계속 덮으려고 하겠죠. 그러나 미국 언론이나 미국 국회가 살아있으니까 거기서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제가 경제 무너지라고 바라는 거 아닙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비핵화 사기극이 들통났을 때, 그때 한국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반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겁니다. 그때 기회가 올 겁니다. 그럼 그때까지 뭘 할 거냐? 준비해야죠. 준비하면, 그러니까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입 벌리고 있는 건 준비가 아니죠. 준비를 해야죠. 뭘 준비를 합니까? 지금 실수하고 있는 것을 다 기록을 해가면서 우리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이번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 다 골로 간다.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 생명, 재산 다 날아간다. 정신 차리자 하면서 서로 깨우칩니다. 서로 깨우치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있으면은 반드시 기회가 올 겁니다. 우리 독일한테 축구에서 이긴 게 바로 정신 차렸기 때문에 이긴 거 아닙니까? 우리가 2번 졌다고 정신줄을 놓았으면은 반격의 찬스가 왔을 때 잡지 못합니다. 골키퍼가 우리 진영에 들어와 있는 것을 알아차린 사람이
롱패스를 해가지고 이기듯이 그런 기회가 옵니다. 기회가 오니까 준비하면서 기다리자 이거죠. 준비를 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준비를 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딱 하나는 이겁니다. 속지 말자입니다. 속지 말자. 속지 말자. 속지 말자. 오랜만에 뵈니까 책을 하나 제가 써서 대한민국 최후의 날이라는 걸 썼어요. 이 최후의 날이라는 말이 기분 나쁜 말인데 사실은 제가 이거는 정신 차리기 위해서 이렇게 붙인 겁니다. 요 머리글을 쓰다가 보니까 탄핵 사태 때부터 싱가포르 회담까지의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한번 읽으면서 정리를 해드리면은 오늘 여기 상황에 대한 요약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머리글을 제가 쓴 머리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편 없는 여성 대통령의 부적절한 사적 관계를 국정농단으로 과장한 언론이 촛불 시위에 기름을 부었다. 검찰이 혁명적 분위기 속에서 돈 한 푼 받은 적이 없는 대통령을 뇌물죄로 수사하는 가운데 앙심을 품고 있던 비박 의원들이 좌파와 싸운 자당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하여 좌파와 손잡았다. 약 15%로 줄어든 박근혜 지지 세력은 태극기 집회로 대응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기사 모음 수준의 탄핵 소추장을 근거로 8대0으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였다. 앞당겨진 대통령 선거에서 반좌파 성향의 보수 중도층이 분열 41%의 지지를 받은 좌파 대통령이 등장,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반공자유진영의 인사들을 집중적으로 수사 투옥하고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국가 정토성과 정체성을 부정, 북한 노동당 정권의 한반도 공산화 전략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는 한편 이승만의 자유민주 및 한미동맹, 박정희의 개방적 부강병 노선에서 이탈하여 전제와 포갑의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대륙문화권으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김정은은 핵무력을 완성하였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회로 삼고 우호적인 문재인 정권을 활용, 미국이 주도하는 제재 포위망을 뚫기 위한 대화 국면을 조성, 동북아 정세를 극적으로 전환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판문점 회담으로 세계적 평화 쇼를 연출하고 판문점 선언으로 문재인 정권과 동지적 관계를 설정한 김정은은 싱가포르 회담에서 준비 안 된 트럼프를 농락했다.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은 뒤 핵 폐기가 아닌 핵 군축 회담으로 끌고 가려 한다.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세뇌되었는지 한미연합 훈련을 도발적인 것이라면서 중단을 약속하고 주한미군 철수 의사까지 밝혔다. 이는 중국 정부가 제시한 상중단과 단계적 동시적 북핵 문제 해결 원칙을 추종한 것이며 미국이 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한미동맹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뜻을 밝힌 최초의 경우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권은 이를 환영하였다. 개혁투쟁론을 공유하는 남북한의 집권 세력은 이른바 민족공조의 기치하에 대한민국의 안전을 약화시키는 데 협력하는 모습이다. 중국은 트럼프의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다가 김정은이 문재인 정권을 통하여 대미 담판을 시도하자 북한의 친미화를 저지하기 위하여 개입, 한반도 핵개입의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한다. 김정은이 핵무력을 바탕으로 개혁 개방에 나설 경우 3대 세습 체제가 과연 확대되는 시장과 정보 유입을 견딜 수 있을까? 이런 급변 사태의 출발점은 박근혜 탄핵이었다. 탄핵 정변으로 한국은 국채 및 노선의 동시 변경 사태를 겪고 있으며 북한, 미국, 중국을 연동시켜 동북아 질서의 재편을 가져오게 될지 모른다. 이는 19세기 말 청의 쇠퇴, 1945년의 일본 패망에 이은 세 번째의 격변이다. 조선조의 적전 분열로 일본 식민지로 전락하였던 한국은 두 번째 전환기에는 이승만의 지도력과 트루만의 도움으로 국민국가를 세우고 그 후 70년의 거대한 문명 건설에 성공하였다.
2018년의 한국엔 이승만이 없고 미국엔 트루만이 없으며 핵전 분열 상태이다. 이 책은 탄핵 사태에서 싱가포르 회담까지 약 500일을 지켜보면서 매월 월간조선에 썼던 아직 미래가 결정되지 않은 유동적인 한국의 기록이다. 지난 70년간 지속된 이승만 박정희의 문명 건설 전략 대 김일성 3대의 문명 파괴 전략의 대결은 금명간 결과를 볼 것이다. 지금 한국인은 민족주의로 포장된 인종주의, 민주주의로 위장한 계급 투쟁론에 선동되어 국가와 법치를 약화시키고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과 과학을 부정하는 자살적 행태를 보인다. 이 시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유죄가 확정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탄핵당하고 구속재판을 받고 있다. 탄핵 정변의 본질은 인기가 떨어진 한 여성에 대한 인권 유린 사건이다. 이 정도로 진위, 피와 선악 분별력이 마비된 국민이 재기할 수 있을지 역사에 물어보고 싶다. 우리가 피땀 눈물로 쌓아 올린 자유를 중심 가치로 한 문명의 저력과 반격이 흥망을 결정할 것인데 대한민국 최후의 날이라는 제목은 국민적 자각을 위한 자극으로 붙인 것이다. 자, 제가 할 말씀은 이걸로 다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3개월 뒤에 또 뵀을 때는 아마 이 주제가 좀 상당히 달라져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3개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대한민국은 미래가 결정되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하시는 지금 행동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감사합니다.